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일했던 거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너무 덥거든요. 이 진짜 개편해요 여러분. 대박이죠. 여기 이러고 자도 돼. 항상 뭐 방에서 찍거나 차에서 찍거나 맨날 그래가지고 오늘 한적한 곳으로 좀 나와봤고요. 썸네일에서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번 주까지 근무를 했었던 시빌 트럭잡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굳이 남기는 이유가 이렇게 높은 시급을 받으면서 일할 줄 몰랐고, 그리고 일하면서 겪었던 좀 힘들었던 것들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솔직히 시급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시급은 60불을 받고 일을 했었고요. 트럭 오퍼레이터 운전하는 거였고, 여기서 시빌은 토목이에요. 토목. 우리나라로 치면은 땅, 뭐 굴삭기로 땅 파고, 그리고 뭐 그거 땅 판 거 뭐 트럭에 실어서 갖다 버리고 새로운 흙 가져오고 뭐 이런 되게 많은 일들, 롤러도 타고 로더도 타고 많이 합니다. 워터카트도 타고.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번 3월 포크리프트 잡이 끝난 다음에 HR 라이센스,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HR 라이센스가 트럭을 몰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거를 제가 취득을 했었어요. 왜냐면 포크리프트 일을 하면서 오퍼레이터로 일을 하면 솔직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몸은 편하잖아요. 웬만하면 오퍼레이터가 몸도 덜 힘들고 돈도 더 많이 받고 하니까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HR 라이센스 트럭 자격증에 도전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땄어요. 근데 이거를 왜 도전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 그냥 매뉴얼 운전할 줄 아시는 분들이면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이 오토고요. 저 2종 오토입니다. 물론 20살에 바로 땄기 때문에 운전 경력은 뭐 지금 치면 10년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어를 바꾸는 게 완전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작년에 호주 면허증으로 월 와서 바꿀 때 저는 한국에서 영문 면허증, 그러니까 앞뒤로 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원래는 옛날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한국 면허증을 가져와서 나티 번역 공증, 그 뭐 나티 공증인가, 그거를 여기서 받아서 항상 같이 여권이랑 3개를 다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뭐 불시에 경찰이 뭐 검사한다고 하면 그거 3개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면허증은 맞는데 한국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걸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여권까지 그렇게 해서 3개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변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워홀 올 때 그냥 알아봤던 제 그거기 때문에 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맞는 것도 있겠지만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맞다 저거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더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들은 카더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꼭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는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디 하나에 딱 꽂히면 그냥 그거 잠깐만 알아보고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만 알아보고 끝내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알아본다 해도 까먹고, 왜냐하면 나랑 관련된 부분만 딱 얻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작년에 면허증을 바꿀 때 호주 기준으로 C클래스를 받았어요. C클래스가 뭐냐, 호주에서 그냥 매뉴얼,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일종 보통으로 받은 거죠. 매뉴얼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왜 그러냐면 영문 면허증이 여기는 한국어 여기는 영어인데 거기에 그 뭐 세컨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거를 작년까지는 호주 DOT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냥 C 클래스로 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호주에서도 오토 면허는 C-A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렇게 해서 C 클래스로 받았고, 매뉴얼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 면허증은 매뉴얼이 상황이 됐죠, 호주에서. 그렇게 돼서 올해 3월에 포크리프트가 끝나고 오퍼레이터 마음을 딱 가졌을 때 트럭 운전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냥 그때는 생각이 뭐였냐면, 호주에 막 동부 서부 넘어다니는 그런 트레일러 운전하는 것도 되게 많고 큰 트럭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언제 한번 이런 거 운전해보겠나, 호주에 있을 때 한번 운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전을 했던 게 HR 라이센스 자격증이고, 요게 2개로 나뉩니다. HR 로드레인저라는 게 있고 HRA가 있어요. HRA는 말 그대로 오토, 그래서 트럭인데 오토예요. 그리고 HR 로드레인저는 기어 이름이 로드레인저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매뉴얼 운전하실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기어 변경하려면 클러치 한번 밟고 바로 기어 1에서 2로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로드레인저는 더블 클러치라고 기어를 그 클러치를 2번 밟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밟고 중립 놓고 다시 밟고 기어 넣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어 넣는 건 쉬워요. 근데 내리는 게 기어 내릴 때는 또 뭐 에어 브레이크를 쓰고 뭐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최대한 덜 밟아야 되고 뭐 기어도 1단씩 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뭐 6단을 쓰고 있다가 감속할 때 4단으로 내려가야 되면 6에서 5에서 4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릴 때 중립으로 놓은 다음에 엑셀을 밟아요. RPM을 올려주는 순간 다시 또 기어를 내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말은 되게 어려운데 막상 해보면 쉽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제 땄고 할 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도전을 할 때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매뉴얼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매뉴얼도 운전할 줄 모르는데 더블 클러치 가능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자격증 시험 비용이 1,100불이었거든요 1,100불인가 1,200불인가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뭐 학원마다 다 다른데 뭐 2시간 뭐 1시간 이렇게 기준으로 뭐 100 몇 불씩 더 내서 교육을 더 받고 수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거를 다 감안을 해서라도 물론 자격증을 따려고 도전했지만 물론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 그냥 뭔가 더블 클러치라는 거 우리나라에 있나? 아무튼 그냥 호주에서 있을 때 한번 1,100불 정도에 그거 타보는 거 나쁘지 않은데 하고 도전을 한 마음도 있었어요. 물론 걱정은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매뉴얼 끌 줄 아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거 가기 전에 연습 한번 하고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찾아오지 못해서 따로 연습은 못했고 그냥 학원을 갔습니다. 진짜 그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걸로만 갔어요. 그래서 가서 시험을 보고 요 시험 과정은 또 뭐 힘들었지만 어떻게 잘 땄습니다. 결국엔 저는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수업 때 가면 잘 잡아가지고 너 다음에는 시험 봐도 되겠다 해서 처음 수업 듣고 한 번 더 보충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땄습니다. 그래서 총 한 1,500불 들어갔어요. 자격증 하나 따는데.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원래 하는 주의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자격증 같은 거 따놓으면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고 경험도 되고 저는 좀 경험에 돈을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투자했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트럭 잡도 했으니까 만족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저번에 올렸던 마이닝에서 일하는 영상 하나 있을 걸 브이로그. 근데 거기서 제가 일하는 거는 다 뭐 어디 안에서 레버러로 일하는 것만 올렸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트럭을 운전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오토가 아니라 수동 트럭이었는데 플랫 트럭이라고 그냥 뒤에 이렇게 일자로 된 거 짐 실는 거 있잖아요. 그 올려서 스트랩으로 이렇게 매는 거. 그거 제가 거기 일을 하러 첫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들 그냥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있을 때 아침에 이제 팀끼리 프리스타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뉴질랜드 친구가 툭 치면서 야 너 HR 라이센스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있어 이러니까 갑자기 걔가 진짜? 너 HR 라이센스 있어? 이러더니 나 로드레인저 있는데 이러니까 슈바한테 얘 HR 있대잖아. 얘 빨리 트럭 탈 수 있어. 막 이렇게 너 트럭 운전할 수 있지. 이래서 이제 그때는 순간 고민했지만 내가 어쨌든 쓰려고 딴 거니까 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하더니 막 자기들끼리 얘기해. 근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했던 얘기가 지금 트럭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걔가 다른 일을 하러 가면 짐을 이렇게 운반해줘야 되는 트럭 운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침 프리스타터 때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저는 막 걔네 영어 하는 데에서 HR 뭐 트럭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지 몰랐죠. 바보같이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그렇게 해줘서 HR을 거기서 VOC를 봤습니다. VOC는 나중에 제가 또 뭐 마이닝 얘기할 때 얘기해드리겠지만 뭐 마이닝에서 일을 하기 전에 얘가 진짜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VOC라고 시험? 약간 간이 시험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걸 봤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매뉴얼 차를 그것도 트럭으로 그 큰 트럭 우리나라 그 포터 같은 거 말고 트럭으로 보게 됐습니다. 영어도 이제 잘 못 알아듣고 운전도 처음이니까 근데 또 그거를 티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티가 당연히 나죠. 다행히 로드레인저를 한번 해봐가지고 시동을 꺼먹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크게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나마 있었던 거는 기어 변속할 때 조금씩 이제 제가 그 감을 아직 모르니까 뭐 기어 살짝 이렇게 덩벙덩벙 되는 거 근데 뭐 꺼먹거나 오르막길 같은 거에서도 일부러 브레이크 잡게 하고 일단 넣고 출발 브레이크 또 잡게 하고 출발 이거 계속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저도 긴장 많이 하고 걱정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막상 그런 거 할 때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는 엄청 긴장 많이 하지만 물론 그때 옆에 있던 뉴질랜드 친구가 꼭 제가 이제 트럭 운전을 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제 VOC를 보는 동안 옆에 붙어서 같이 많이 알려주고 VOC 담당자 그 담당자 없을 때 막 옆에서 막 힌트 주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필기시험도 보고 필기시험인데 이제 가서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구두로 물어봐요. 필기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는 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런 거 뭐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제가 약간 영어도 못 알아듣고 아는 건데 대답을 못 하겠고 하면은 막 그냥 가서 몸 제스처로 하고 막 나 아는데 이거
how to say this English 막 이러면서 그냥 진짜 그냥 머리 막 헤드가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냥 무지성 돌격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VOC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트럭만 몰지는 않았어요. 가끔 그 친구가 다른 데 가고 트럭 운전사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트럭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잡은 이제 아는 분 중에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HR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지금 트럭 오퍼레이터를 한 명 뽑는데 혹시 HR 있으시니까 지원 뭐 해보실 생각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행히 또 제가 또 HR 트럭 경험까지 있으니까 저 경험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좋다 해서 이제 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시급 60불짜리를 가게 됐는데, 시급이 높았던 이유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인데 5-6명에서 일을 하고 다 할 줄 알아요. 거기 있는 애들은 진짜 거의 올라운더, 뭐 다 할 줄 안다는 게 로더, 롤러, 워터카, 트럭, 뭐 굴삭기, 그러니까 엑스커베이터, 디거라고 하죠 여기서. 그리고 뭐 다 몰 줄 알고 그레이더까지.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굴삭기랑 트럭이랑 차가 다 자기 거예요. 나머지 그레이더나 뭐 워터카트 이런 거는 이제 여기 하이어 하는 데에서 빌려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빌려서 쓰는 것 같은데, 나머지가 다 자기 거고 하니까 뭐 돈을 더 챙겨주는 건지. 근데 이제 시빌 돈 보면은 시빌이 오퍼레이터 하는 사람들이 돈이 다른 거보다는 뭐 TA나 이런 거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높은 편에서도 좀 더 높은 금액을 받은 거라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의 트럭을 탔습니다. 진짜 우리 덤프 트럭. 호주에선 장축에 속해요. 왜냐면 엄청 큰 트럭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 타서 이게 막 갖다 흙붓고 뭐하고 하는 거 하고, 삽질도 엄청 많이 했고요. 왜냐면 땅 관련이기 때문에 더럽게 돼 있는 땅을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걸 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전기회사 아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전기회사가 자기네들이 작업을 하기 전에 땅을 고르게 다져주고, 그리고 땅을 만들고 우리가 다음 팀들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거기를 또 하는 동안 여기 전기애들은 이제 땅이 다져졌으니까 자기들 일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크게 그냥 큰 툴로 말하면. 세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동을 계속 하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3대1이었어요 3주 일을 하고 1주를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간이 안 가고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첫 번째 스윙을 어떻게 잘 보냈는데, 일을 하는 동안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그냥 이제 무전기를 진짜 많이 써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처음보다는. 제가 처음에는 영어도 애초에 페이스 투 페이스 해도 잘 말 못하는데 무전기까지 쓰니까 더 안 들리고, 그리고 포크리프트 때도 무전기를 썼는데 그때는 친구들이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막 되게 쉽게 얘기하고, 왜냐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니까. 이번에는 얘네들은 자비가 없어서, 그리고 아이리시 영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빨라요. 진짜 빠르고 단어 선택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호주 와서 저도 영어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꼭 걔네만 쓴다는 건 아닌데, 바리케이드, 지금까지 제가 TA에서 일할 때는 다 바리케이드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베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리어도 쓴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쓰긴 쓰는데, 아무튼 저는 거기서 처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막 무전기로 굴삭기 뭐 하다가 제가 막 삽질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다 1인당 무전기를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항상 소통해야 되니까 뭐 트럭 좀 가져와줘, 뭐 좀 해줘, 거기 뭐 좀 치워줘, 뭐 좀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뭐라 하는데 막 불러. 그래서 갔어. 그러니까 막 얘기해요. 베리어래. 베리어? 내가 아는 베리어는 RPG 게임에서 그 힐러가 그거 방어막 주는 건데, 그래서 힐러가 방어막, 방어막은 여기서 방어막? 바리케이드네? 바리케이드? 이러니까 바리케이드 이러는 거여서 이제 가면서, 물론 그 친구 실수는 아니고 내 실수지만 그냥 바리케이드라고 해주지 왜 베리어라고 하지? 막 이런 게 되게 많고, 아무튼 되게 생소한 느낌? 왜냐면 그 전까지는 호주 애들, 그러니까 마이닝 TA에서 일할 때는 호주 애들 이렇게 일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일을 하니까 영어도 되게 못 알아듣겠고 뭐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힘듦도 많이 느꼈고, 그래도 돈을 보면서 버텼죠. 주급 4,200, 다 떼고 4,200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 3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시지 못하고 계속 열심히 하다가 첫 번째 스윙이 끝나고, 그리고 두 번째 스윙이 이제 시작됐는데, 두 번째 스윙 때 제가 1주 반 정도를 하고 그냥 그 사이에 일하는 동안 뭔가 쌓인 것도 있고 뭐도 하고 해서 그냥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스윙까지만 하고 그냥 떠나자. 뭐 솔직히 보기에는 60불을 주는데 그걸 떠나? 그거 뭐 얼마나 그거 한다고? 그것도 못 버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경력도 쌓았고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난 잡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 스윙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하고 그냥 하는데, 이제 보통 3주 일을 하면 모든 마이닝 사이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3주 일을 하면 2주가 넘어가면 하루를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2주 일을 하고 14일차 되는 날 하루를 RDO라고 쉽니다. 옛날에 제가 올린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홀랜드 트랙 그 영상 편집을 그날 이제 계속 그 전에 막 30분 1시간씩 하다가 그날 이제
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올리고 싶어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한두 시쯤 됐나? 전화가 왔어요. 슈바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지나온 데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통과가 안 됐대요. 일단 이 회사, 컨트랙 회사가 잠깐 너네 정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 지금 정지해서 안에서 할 거 없기 때문에 작업을 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내일 플라이아웃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 심정은 뭐 어차피 다음 주까지만 일주일만 더 하고 나와서 이제 끝낼 생각이었으니까 오케이 나는 뭐 일주일 더 일찍 나가니까 좋네 하고 이제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플라이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총 일 기간은 5주죠. 5주. 그러니까 3주짜리 한 번, 2주짜리 했으니까. 그리고 크게 하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큰 사건 하나가 싸웠어요. 제가 슈바랑. 뭐 때문에 싸웠냐면 이제 완전 마무리가 끝났어요. 끝나면 마지막에 롤러로 이제 위에를 다져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평평해지면서 깔끔해지거든요. 그럼 거기 위에서 이제 워터카트로 물을 뿌리는데 다 끝나고 나서는 워터카트가 물을 뿌릴 때 바닥에 스키드 자국이 남지 않게 거기서 이제 핸들을 돌리면 안 돼요. 일자로 들어갔다가 뿌리고 나오고 다시 다른 방향에서 일자로 들어갔다가 뿌리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무전을 해줬던 친구, 스파터를 했던 친구가 걔랑 그 슈바랑 일을 엄청 오래 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날 저한테 이걸 시켰을 때 제가 이제 잘 못 알아듣고 이제 어리버리 까니까 그 다른 올라운더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봐 이러고 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내린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이제 걔가 알려줘서 이걸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래요. 스파터를 해주는데 무전기로. 내 실수는 하나야. 뭐냐면 안 물어본 거. 여기 들어가도 돼? 안 물어본 거 내 실수 그게 하나인데 나는 그냥 제가 들어오라니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뿌리고 나가야지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직진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계속 돌리래 차를. 여기 돌려서 여기도 뿌려야 된대. 오케이? 오케이?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대. 돌렸어요. 바닥에 스키드하고 나왔죠. 다 하고 물 다 썼으니까 물을 채우러 갔어요. 물을 채우러 갈 때 그때 슈바는 이제 어디 나가 있었거든요. 나갔다가 딱 저랑 제가 물 채우러 갈 때 이렇게 만났어요. 들어왔어. 물을 채우고 왔는데 거기 현장 도착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인이 보통 시동 끄고 내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해서 주차했죠. 딱 내렸죠. 내리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엄청 화나가지고 준 스키드 자국 남기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승질을 내요. 원래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봐 내 머릿속으로 봐봐 이거 뭔가 잘못될 줄 알았어 이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승질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미안해. 근데 나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스파터 했는데 나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데 계속 무슨 얘기만 하냐면 돈 코너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입장을 얘기를 하면은 좀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뭐 그래도 이게 끝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래 그럼 나는 제가 스파터에서 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이건 솔직히 변명이 아니라 난 그냥 제일 믿은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 하나가 뭐가 일어나냐면 스파터에는 나중에 제가 다른 그 올라운더 친구한테 들은 건데 제가 오기 전에 물 떠가지고 오기 전에 그거 누가 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했다 그랬대요. 나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했다 그랬대. 근데 운전은 제가 했죠. 그래도 어쨌든 뭐 준이 운전했는데 스파터 내가 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했대. 책임 전가를 하는 거지 나한테. 근데 그거는 이 일이 끝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서 다른 친구가 얘기해 준 거라 그때는 몰랐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내 입장을 얘기하고 싶었어. 보통 장비 모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원래 사고 나면 스파터 책임이거든요. 그 스파터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그거에 스파터 책임으로 넘어가요. 근데 아무튼 그걸 다 둘째치고 그냥 난 내 입장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스파터 받고 나 제일 믿었고 나 이거 알고 있었고 하는데 계속 그 얘기하는데 돈 코너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냥 영어 못하니까 개무시하는구나. 엄청나게 루드하다. 제가 그냥 그거를 딱 그때 느끼고 원래도 느꼈어요. 원래도 그전에도 항상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느꼈는데 그때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저도 눈 바락바락 뜨면서 대들었어요. 대들은 게 아니라 내 입장을 얘기한 건데 대든 게 된 거죠. 그냥 나 알아. 이해했다고 네가 하는 말. I understand. 100% I understand. 그래서 I'm telling you now. Listen, please listen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계속 그거 얘기하는데도 돈 코너 이것만 하고 하니까 이제 결국엔 내 입장은 그냥 얘기했는데 걔도 화났고 저도 화났고 하고 끝났어요. 이제 그 다른 그 친했던 올라운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끼리 있을 때 프라우드 한대, 리스펙 한대. 그래서 뭘 이러니까 그 너의 입장을 그렇게 얘기한 거를 리스펙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알고 있었고 너가 어제 보여줬잖아. 나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걔가 나한테 하는 태도를 봤냐, 애티튜드를 봤냐. 평소에는 영어 그렇게 빨리 하더니 돈 코너 이것만 하는 거 봤냐. 그래서 막 웃었어요. 막 그때 마음을 딱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까 말해 플라이아웃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차 장비 사는 거에 지금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오늘 여기는 얘기는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20-30분 한 것 같네. 영상 남기는 이유는
초반에도 말했지만 그냥 머울 생활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시급을 받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짧았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 날씨도 좋고 사실 지금 뭐 장비 정비하러 왔다가 햇빛이 너무 더워가지고 왜냐면 제가 엊그제 일하다가 여기 다 탔거든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윙.